개발을 이어가겠습니다. 품목 관리는 조회, 수정, 신규 등록, 삭제를 포함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의 로직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목적은 데이터 업로드입니다. 엑셀로 템플릿을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채워서 업로드하게 됩니다. 공장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단위 코드, 품목 그룹, 품목 계정이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품목 코드와 공장 코드, 단위 코드, 품목 그룹 코드, 품목 계정 코드 이 5가지의 모델을 만들고 아이템 매니지라는 뷰를 만들고 템플릿 아이템 매니지.html을 만들어서 개발하겠습니다. 소스는 글로벌 인텔리전스.kr에서 COP를 들어가시면 데이터 랩에서 23번에 있는 장고 프레임워크 스텝 바이 스텝을 다운로드가 된 상태이고요. SQL 텍스트에 설계된 걸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ERD에서 뽑으셔도 됩니다. 테이블과 하단에 데이터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DB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쿼리 안에서 이렇게 넣고요. 실행을 시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테이블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MVT 순서를 따라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클래스를 하게 되고요. 아이템 3가지가 있습니다. 코드와 네임, 스펙, 규격이죠. 이것은 50짜리, 여기는 255짜리가 됩니다. 레지스터 데이트와 유시지 플래그는 기본적으로 모델링에 따라다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공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팩토리 되고요. 동일합니다. 여기가 팩토리 코드가 되겠죠. 코드가 되겠고 여기는 네임이 됩니다. 이 부분을 뒤에 심어주고요. CB죠. 아이템 그룹은 코드성이고요. 나머지는 마스터성입니다. 여기는 CM 어카운트가 됩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포린 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ERD에서 4가지 포린 키가 존재합니다. 공장, 단위, 품목 그룹, 품목 계정이죠. 품목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팩토리는 모델스, 포린 키, CM 팩토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CM 팩토리 모델 연결하는 것이죠. 옵션은 캐스케이드 이렇게 주고요. 이것이 빨간색이 뜨는 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아이템 그룹 그리고 아이템 어카운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이템 그룹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단위 코드는 물리적인 연결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인테저 필드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디폴트를 0값을 주겠습니다. 개발상에서 편의성을 결합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장고 모델링 완료되었고요. 뷰를 선언하게 되고요. 최단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은 다 제공하게 됩니다. 화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뷰에 화면에 4가지가 전달이 됩니다. 품목, 공장 코드, 단위 코드, 품목 그룹, 품목 계정 5가지에 전달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템은 필터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는 UCC 플래그가 있습니다. 공장 코드는 팩토리로 하겠습니다. UCC 플래그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참조 테이블로만 만들었고요. 유닛은 통합 코드의 상세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베이스 코드이기 때문에 B이고요. 필터에서 타입 코드가 유닛이죠. 아이템 그룹을 주게 되고요. 아이템 어카운트입니다. 콘텍스트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고요. 화면으로 전달이 됩니다. 콘텍스트로 전달이 되면 이 레코드셋을 읽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샘플이죠. 세이브 에즈 해서 아이템 매니저로 만들겠습니다. 뷰에서 전달된 것들을 뿌려봅니다. 지금 아이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들이 포린키로 들어와 있고요. 자체 색이 품목 코드 명 규격은 미리 만들어진 것이고요. 공장 코드 단위가 되겠죠. 여기는 품목 그룹 계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코드는 8, 명은 12, 규격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다가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주게 되고요. 품목 네임, 품목 규격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네임, 여기는 스펙 이렇게 되고, 우선 편의상 저는 여기다가 i. 이렇게 주어 놓겠습니다. 데이터를 조인을 걸기 전까지는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닛 아이디가 되겠죠. 이렇게 주고요. 여기는 아이템 그룹 아이디가 됩니다. 이렇게 주면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위에 품목은 그려진 상태이고요. 띄워보면 품목 업로드에 아이템 매니저를 연결했고요. 뷰를 만들고 이 뷰를 URLs 파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뷰에서 참조되는 이 테이블들 아이템, 팩토리, 유닛 4개는 위에 보시면 참조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그룹이군요.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아이템 그룹은 CB입니다. 여기에서 유닛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통합 코드 상세에서 타입이 유닛인 걸 가져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통합 코드가 뜰 때 여기서 유닛을 누르게 되면 이 유닛에 해당하는 하위 코드들입니다. 이 부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템 매니지의 품목 코드를 뿌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그려본 상태에서 이제는 공장 코드를 연결하고 단위, 품목 그룹, 품목 계정을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4개의 코드를 뿌려줍니다. 테이블,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tr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td 만들게 됩니다. 이 td는 위드스가 25인 것을 4개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rs 팩토리입니다. 팩토리를 뿌려주는 것이죠. 뿌려주고요.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세 개를 더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4가지 코드가 화면 아래에 구성이 됩니다. 리프레시 해보면 이렇게 나왔고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위드스를 100%를 줘야 됩니다. 확인을 위해서 보드를 1로 줘볼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드 유닛 네임이 아니고요. 코드 네임이 되겠죠. 통합 코드 상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렇게 되면 전체가 뿌려집니다. 다듬어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공장 코드, 공장명, 분목 코드, 분목명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뷰즈 안에서 아이템을 읽어놓은 다른 방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터 방식이 아니고 여기를 row라고 쓰고 여기에 SQL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string SQL이 실행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CM 아이템, 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SQL이 만들어져야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을 복잡하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이것을 뿌려준 것이죠. 다른 것들을 조인을 걸어줘야 됩니다. 팩토리를 붙여보겠습니다. left join, 이것을 B로 두고요. on, 이 상태에서 B에 있는 뒤쪽에 조인이 걸려서 팩토리 코드와 팩토리 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붙여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4가지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닛을 붙여볼 텐데요.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드 디테일 탭을 쓸 것이고요. C와 조인이 걸리겠죠. 그리고 A에는 ID 이렇게 되겠죠. 코드와 이렇게 주게 됩니다. C.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유닛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유닛 코드 알리아스를 주는 거죠. 코드 네임을 as unit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알리아스가 왔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2개를 더 정의해 보겠습니다. D에 있는 모든 필드, E에 있는 모든 필드, E가 빠졌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템 그룹 코드가 지금 오지 않았는데 조인이 잘못 걸렸군요. 여기가 D가 되고요. 여기가 E가 됩니다. 전체가 조인이 걸렸습니다. 이 문장을 SQL에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플러스 엔터 치면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엔터 플러스 엔터 그리고 플러스 엔터 플러스 엔터 이렇게 치면 SQL이 완료가 됐습니다. SQL에서 실행했던 이 레코드 셋이 리턴 되게 됩니다. 화면을 뿌려보게 되면 여기에서 매니지에서 여기가 팩토리 코드가 되겠죠. 얘가 네임이 됩니다. 네임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는 유닛 네임이 됩니다. 아이템 그룹 코드가 되고요. 네임이 되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림상으로 봐서는 여기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콤보 박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단위 부분, 이 부분, 품목 계정 부분, 네 곳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요 뒤에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다가 콤보 박스, 공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단위에도 넣고요. 품목 그룹에도 넣고요. 이 네 군데에 넣어야 해서 리프레시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 네임에는 팩토리가 들어와야죠. 팩토리 네임이 이렇게 되겠죠. 셀렉트로 들어가겠죠. 여기 사이에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부분이 옵션이 되겠죠. 내용을 이런 형태로 넣어주면 셀렉트 옵션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팩토리 네임이 보이지는 콤보 박스가 생기겠죠. 셀렉트도 역시 데코레이션 문제인데 스타일을 위드스 100% 그리고 패딩을 줘볼까요? 이렇게 되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만 3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단위와 분목 그룹명 여기에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if ii 이렇게 두겠습니다. i. factory id 이것이 ii.id 이게 된 경우는 이것은 selected로 코드와 일치할 경우는 selected 되겠죠.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에 있는 팩토리 아이디와 이 코드에 있는 아이디가 일치할 때는 셀렉트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셀렉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데이터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남 공장이었기 때문에 떴고요. 같은 것을 밑에도 반복시켜 보겠습니다. 유닛 네임 부분에서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넣고요. 아이템 그룹에도 이것을 넣어야 되고요. 아이템 품목 계정에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고요. 이 부분에 넣고요. 이 부분에 넣습니다. 넣으면 내용은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는 RS 유닛입니다. 유닛이 되고요. 여기를 유닛 아이디가 되고요. 이것은 유닛 네임이 됩니다. 됐고요. 여기는 아이템 그룹이 되고요. 이거 아이템 그룹이 되겠죠. 네임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이템 어카운트 품목 계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아이템 어카운트가 되고요. 네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코드에 따른 품목에 있는 아이템 품목 계정과 이 품목 계정 코드가 일치하면 셀렉트가 뜨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화면을 보면 단위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의 로직은 제가 걸지 않습니다. 이 윗부분에다가 제가 만들어서 역시 테이블입니다. dr 이거는 제가 편의상 쓰는 것이니까 테이블이 아닌 div와 스팬 태그를 쓰셔도 됩니다.
위드스 50% 이렇게 주고요. 얼라인은 레프트로 하고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엑셀이 들어가야 됩니다. CSV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엑셀을 먼저 업로드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엑셀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최고의 분석 툴은 아시죠? 엑셀 빈도로 봐서는 엑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엑셀을 우선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이 조회 영역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코딩에서 하실 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의 목표는 바로 이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회 그리고 수정을 위한 기본적인 이제 반영,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가지 코드 테이블 이렇게 보여줬고요. 테이블 부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죠.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까지를 포문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되겠죠. 인풋 값들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세 곳이 생깁니다. 품목이죠. 품목이고요. 됐고요. 여기에도 필요가 없고요. 단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아니고 이제는 신규 등록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등록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면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CS 형태에서는 구성을 하고요. 웹에서 이런 형태를 따라가서 구현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면 설계, 데이터 설계, 그리고 오늘은 설계된 화면을 MVT 형태로 구현을 해봤고요. 로직은 걸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템플릿 다운로드와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품목 코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